상처받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갈등은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전개되는 방식과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전개되는 방식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전개되는 방식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 차이를 통해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나의 특징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틀린 측면을 생각하려 노력하면 조금 더 참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인식을 왜곡되게 하는 패턴이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패턴을 알게 됩니다. 이 패턴은 나의 심리적 무의식적 특징과 연관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만 집중하면 이 패턴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 사람의 잘못은 뭐고 내 잘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자신의 잘못을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고쳐야 하니 나는 나의 잘못만 생각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나의 생각은 그 사람의 잘못 쪽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에만 빠져 있어 봐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할 것이라면 앞으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나의 경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잘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가는 내 눈을 내 잘못을 보는 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잘못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내 생각보다 크고 그 사람의 잘못은 내 느낌보다 작을 것입니다. 내 눈이 그 사람의 잘못에만 꽂힐 것이기에 일부러 내 잘못을 생각하려 노력해야 균형 잡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 그 사람이 틀렸다고 화내느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갈등을 겪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갈등을 통해 상대방의 프레임을 내 프레임과 합쳐서 더 큰 프레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우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되어서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 거지? 내 마음이 이런 이유는 뭘까? 하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해보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물음을 제기하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를 살피면 나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시해서 기분 나쁘다는 의식을 한다면 나는 그만큼 존중받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누군가가 그야말로 준거 없이 꼴 보기 싫다면 그 사람은 나의 무의식적 열등감을 자극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경우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이 부러운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무의식적 소망을 더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목록을 두고 친구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친구는 나보다 더 나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생각 중에서 친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나만의 잘못된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친구일 것이라는 점을 되뇌며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생각해보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 완벽주의가 심한 친구 있지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너 완벽주의야, 그러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완벽주의냐, 완벽주의자가 다 얼어 죽었냐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완벽주의자라는 반증이기는 합니다. 기준이 높은 것이니까요.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들은 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성취 수준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 중에 잘못된 부분만 보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일을 잘못한 거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런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직면하기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일을 쉴 수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일중독의 경우에 당사자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전제에 붙잡혀 있었던 것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완벽주의라는 말, 편하게 좀 살라는 말을 오래도록 들어왔는데 저는 완벽주의자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생각을 자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저에게 부과하는 기준이 높아서 항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닥달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 자신을 좀 풀어준 것이 나이 40이 넘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하간 그 이유는 그 이전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면 했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해보죠. 정말 그 사람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나의 사고력의 폭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와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나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랑 맞추려고 애쓰며 살 필요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이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의 마음 다침이 자주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세밀한 스타일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저 사람은 세밀한 편은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심함에 자주 마음을 다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무심한 스타일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저 사람은 좀 무심한 스타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그만큼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일 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차려 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데에는 소망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